도대체 사료를 먹는 건지 마는 건지, 고양이가 사료를 시원시원하게 먹어주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잘 안 먹는 고양이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료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일단 고양이들이 잘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어렸을 때의 경험. 어렸을 때 어미가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접해본 고양이들, 어미가 있을 때 나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고양이들, 이런 고양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휙휙 바꾸면서 주는 건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사료를 경험해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사료만 쭉 먹였던 고양이들은 네오포비아라고 하죠.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 주로 오심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을 때 고양이들은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위장관 질환이 있겠죠. 그리고 신장 질환, 췌장이나 간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고양이들은 메스꺼움을 느끼고 음식을 꺼리게 됩니다. 가장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강 질환인데요. 치석과 치은염, 치주염을 동반한 치주 질환이 심하거나 치아흡수병변이 있을 때, 심하게는 구내염이 있을 때 식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고양이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구강질환 가지고는 식욕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아픈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 구토가 좀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고양이들은 사료를 먹는데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특히 치아 흡수성 병변 같은 경우는 꽤 아프거든요.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안 그래도 나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해서 식욕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구내염일 때는 정말 애들이 너무 아파서 먹을 때 소리를 지를 정도거든요. 잘 삼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트라우마.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는데 엄청 큰 소리가 났다든지, 뭔가가 쓰러졌다든지, 밥을 먹고 있는데 붙잡혀서 병원에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는 장소와 관련된 그 위치나 밥그릇, 이런 것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이벤트 이후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사료에 약을 타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약을 타주지 않더라도 약을 탔던 주식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은 가급적이면 다시는 안 먹어도 상관없는 간식 같은 거에 타주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학습. 의외로 고양이들이 사료를 줬을 때 바로 퍽퍽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바심이 나서 자꾸 맛있는 것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고양이들이 좀만 안 먹으면 맛있는 걸 주네, 이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안 먹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잦은 사료 교체.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료를 줬는데 고양이가 눈앞에서 이걸 먹어 치웠으면 좋겠는데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양이들이 사료를 바꿨을 때, 새로운 사료를 줬을 때는 꼭 간식 준 것처럼 애들이 미친 듯이 먹어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좀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좀 천천히 나눠서 하루 먹을 양을 먹어내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봤던 그 폭발적인 식욕, 이거에서 좀 떨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료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료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사료만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제로는 잘 먹고 있는 경우, 체중이 유지가 되고 하루 먹어야 될 양을 충분히 먹어내준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답답해 보여서 그렇지 고양이는 실제로 잘 먹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간식을 많이 줄 때. 간식은 하루 칼로리의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사료를 열심히 안 먹는다, 그리고 자꾸 간식만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끝내 참지 못하고 간식을 계속 주게 되는 이 상황이 반복되면 고양이들은 간식이 당연히 더 맛있으니까 사료를 안 먹고 버티게 됩니다. 간식은 한 20칼로리 정도 맞춰서 놀이하거나 발톱 깎거나 양치질하거나 이런 거 하고 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가장 흔한 게 이사를 했다든지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가장 좋아하던 보호자님이 떨어져 살게 되거나 새로운 고양이들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낯선 스트레스 상황, 환경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거묘와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도 사료를 잘 안 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9번째, 후각 문제, 상부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감기라고 하는 그런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한 그런 상부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도 코가 막히면 냄새를 잘 못 맡고 냄새를 못 맡으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를 잘 안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비염이 있을 때도 후각에 약간의 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인지 저하가 왔을 때도 후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소량씩 급여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료를 왕창 줬을 때랑 소량 줬을 때가 고양이들이 더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자린고비를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락앤락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우리가 먹이려고 하는 그 사료 근처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들은 대안으로 눈앞에 놓여있는 사료를 간식 대신 먹게 됩니다. 맛있는 거 뿌려주기. 사실 요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을 위험성이 큰데요. 좋아하는 트릿 가루를 사료에 좀 뿌려준다든지 좋아하는 간식이나 습식을 사료에 조금 비벼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벽을 등지게 먹게 해주기.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료를 먹을 때 주위를 좀 경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 그릇이 벽에 딱 붙어 있다면 고양이가 들어가서 좀 등지고 벽을 등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틈을 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에 가깝게 급여해보기. 습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데워서 급여하면 아미노산의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의 식욕을 좀 돋굴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사료 말고 고양이가 잘 먹는 사료를 급여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를 고양이가 먹어주면 좋겠지만 고양이가 안 먹는다면 그걸 계속 잘 안 먹는 것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성 신장질환 같은 것들을 앓으면서 식욕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아서 병용하시는 게 꽤 도움이 됩니다. 사료 교체에 대한 부분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평생 한 가지 사료만 먹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먹는 사료가 리뉴얼 되거나 단종됐을 때 다른 사료를 대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잘 먹는 사료를 두세 가지 정도 후보군으로 마련해 두시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바꿔야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질환 때문에 처방식을 먹어야 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가 단종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장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료를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낯설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을 가지고 사료를 천천히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릇에 따로 두면서 비율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 영양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1년, 2년의 시간을 잡고 긴 시간을 잡고 사료 교체를 하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알씩 섞어가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료 교체를 시도하시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료를 좀 잘 안 먹는 고양이들을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료를 교체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양이들 체중이 잘 유지가 되고 하루 먹는 양을 얼추 먹어낸다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식욕 부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고양이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사료 무게에 꼭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2주 내지 4주마다 집에서 체중 변화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고양이들이 잘 먹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